맛있톡 맛있는 식자톡 맛있톡 연우의 맛있톡 TV 맛있톡 웃자 맛있톡 웃자 연우의 맛있톡 TV 웃자. 네, 반갑습니다. 맛있톡 현우입니다. 오늘은 그 창업 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 박람회 관련해서 주최 측 대표님과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제 영상에는 누가 될 것 같은데 사과의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박람회에 대해서 최근 이제 3월달이니까요. 앞으로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6월, 7월, 그리고 또 9월, 11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창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창업 박람회가 개최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내년이라도 창업 박람회에 출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창업 박람회 경우에는 우선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죠. 지금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창업 박람회에 출점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창업 박람회 비용을 일단 살펴볼게요. 정확한 비용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스 하나당 120에서 약 한 170만 원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독립 부스냐 아니면 조립 부스냐에 따라서 한 칸, 그러니까 3m짜리 부스죠. 임대 비용이 얼마 되는지가 좀 다릅니다. 독립 부스와 조립 부스일 경우에. 일단 대체적으로는 조립 부스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조립 부스가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맹 개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지역에 만약에 30개가 몰려 있다고 하면 그 해당 지역에 나가시는 것보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내가 출점을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에 어느 정도 매장 두세 개를 두고 있을 때는 그 서울 지역에 창업 박람회 출점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30개 있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어. 근데 대구에 나가시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출점할 지역에 매장이 두세 개 정도는 샘플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할 수가 있으니까 무작정 나가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창업박람회 관련해서는 저는 좀 예전에 1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서도 많이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10년 전쯤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시대가 점차 흐르다 보니까 그 정보의 바다, 온라인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고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 창업 박람회의 수요가 많이 좀 줄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박람회를 출점하시는 것보다 그 박람회 비용으로 차라리 마케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넘어갔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부스를 했을 때 그 한 칸당 아마 120에서 170만 원 정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것만 좀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좀 전까지 120에서 170만 원 사이의 부스 비용이 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하는 그 주최사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전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의 선인 커뮤니티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또 하나 업체가 월드전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의 주최 측에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주최를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고요. 그래서 각 그 업체별로 금액이 얼마 드느냐 정확히 좀 안내를 드리려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전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지역 기준의 조립부스 제가 말씀드렸죠. 조립부스는 이미 골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스를 말하죠. 3m, 3m짜리 높이는 2.48m고요. 서울 지역엔 210만원 부스 하나당. 그리고 그 인천, 창원, 대구, 광주, 대전,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 칸짜리가. 그리고 또 독립부스인 경우에는, 독립부스는 우리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독립부스는 3m, 3m 그 공간만 제공을 해주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뼈대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금액이 좀 쌉니다. 서울 지역은 180만원, 그리고 아까 인천, 수원, 그리고 창원,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전람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 신청을 하시면 부수당 20% 할인 적용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업체가 이런 그 창업 박람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드전람 같은 경우에는 그 코엑스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월드전람 코엑스에서 2020년 7월 30일 날 하는 그 진행 비용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독립부스가 240만원 부스당, 그리고 조립부스가 270만원 비용이 소요가 되네요. 이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요. 단가가 좀 그 안에 설치하는 거 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보시고, 시식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스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전람 같은 경우에 세택에서 2020년 11월 5일 날 또 하긴 하는데, 여기는 또 금액이 좀 싸요. 싸다는 것보다는 약간, 네. 여기는 독립부스가 200, 그리고 조립부스가 230, 이렇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한 칸 빌리는데 비용이에요. 그 자리 빌리는 거. 기본 부스는 뭐 부스 칸막이, 기본 조명, 스포트라이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창업 박람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하나랑 의자 한 개는 지원이 되네요. 전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최 측 홈페이지 가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금액들이에요. 제가 좀 전까지 제가 멘트를 칠 때 금액을 120, 170선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조금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주로 창업 박람회를 열고 계시는 선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부스가 3가지 부스가 구분이 되네요. 프리미엄 부스, 기본 부스, 그리고 독립 부스. 프리미엄 부스 같은 경우는 230만원. 그리고 기본 부스 같은 경우에는 조립 부스죠. 네. 210만원. 그리고 독립 부스는 180만원. 부산 백스코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요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다가는 야, 공부 좀 하고 해라 라고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짜집기 해서 좀 넣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박람회에 출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뿐만 아니라 인쇄비, 그리고 인건비, 뭐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부담이 되실 거예요. 최소 조립부스를 간다 하더라도 1,500 정도,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팁 안내해 드렸습니다. 파이어! 그렇게 뭐 하나당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2개를 넣게 되면 2개는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전기를 쓸 건지, 그리고 또 인터넷을 활용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소요가 되고, 상담하시려면 테이블 있어야 되겠죠. 의자, 테이블도 임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브로셔, 안내 책자, 창업 안내 책자를 비치를 하려면 뭐 턴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또 책자를 꼽는 그 어떤 그 앵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질 때 조립부스로 예를 들어서 한 2칸 정도 얻어서 간다 치면은 한 7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또 식대 3일 동안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숙박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못 들어도 한 700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차라리 마케팅을 하시는 게,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좀 전략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독립부스의 경우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디자인을 꾸며서 들어가는 게 독립부스인데, 독립부스로 할 때는 진짜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독립부스로 할 때는 뭐 4개의 부스가 가장 좀 뽀대가 납니다. 4개 부스를 얻어서 4개 부스 하면은 일단 150만 원 쳐도 얼마입니까? 600만 원 들어가죠. 4개 부스면 600만 원 부스 비용만 600만 원에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 뭐 돈 한 2천만 원, 1,500만 원 들지 않을까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고가하겠죠.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또 거기에 배치돼야 될 사람. 그러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저 같으면 홍보 마케팅 할 것 같아요. 주최 측의 대표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적극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마케팅 비용을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번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혹여나 박람회를 출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게 있습니다. 창업 박람회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창업 박람회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창업 박람회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상담에만 몰두를 하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부스 위치를 모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부스가 눈에 띄게 하거나 아니면 내 부스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삐끼입니다. 삐끼, 이상하나? 말이 좀 이상하나? 전단지를 돌려주는 도우미. 직원들이 계시면 그 직원들 중에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예쁘지 않은 직원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브로셔를 뿌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상담을 겸비해서 내 부스로 끌고 오는 역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박람회를 나가시게 되면 그 주최 측에서 나가기 전에 그 계약을 하기 전에 부스 배치도를 줄 거예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들은 미리 선점을 합니다. 출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부스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부스가 가장 좋을까? 제가 해봤던 경험상 모든 부스들이 다 좋진 않아요. 저 끝에 있는 부스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진 않잖아요.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눈도 오른쪽으로 많이 봅니다. 딱 입구가 있으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싹 갈 수 있는 그런 오른쪽 라인에 우선 그 배치도를 일단 보시고 거기 빈자리를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 휴게소 있죠. 휴게실이 있는 그 위치, 그 부근에 부스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람회를 꼭 출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뭐 3월달도 박람회가 있죠. 지금 각 지역별로 박람회를 많이 합니다만 진짜 걱정이 되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힘들 수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 박람회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개수가 몇 개 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저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잠시만요. 제가 그 박람회를 무조건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박람회를 출점해서 정말 잘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스몰비어라든지 두찜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를 많이 나갔었고요. 여러분들이 꼭 나가시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 고려를 하시고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나가셔야 효과가 있어요. 박람회를 나가실 거면 좀 자주 나가셔야 돼요. 자주 나가서 그 창업자들 눈에 좀 띄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 방송을 안 했죠. 자, 이 창업 박람회도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효과는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경험상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 6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저희 그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 뭐 고고민 김밥이라든지 말자사롱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자료로 한번 띄워 드릴 수 있으면 사진자료 띄워 놓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도 물론 뭐 잡상인도 많았고 했죠. 하지만 상담 진성 DB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분석을 해보면 창업박람회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 그와 관련된 뭐 인테리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 식자재 계시는 분들, 또 뭐 좀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있죠. 코엑스에서 하는 거는 뭐 차단이 잘 돼서 많이 없습니다만 이 세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가 겪어보니까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죠? 막 이렇게 브로셔 같은 것들 걷어서 이제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진성 DB는 많이 떨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잘 나가는 브랜드들도 창업박람회 나가지 않고도 개설 많이 하시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 대표님께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업박람회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소스를 던져 드리는 거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방송이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창업박람회 관련해서 더 생각나는 게 많긴 합니다만 더 드릴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당장 뭐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업박람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 그리고 또 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짜! 창업박람회를 출점하실 때 예산 편성도 잘 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이라 하면 그 창업박람회에 배치되는 인원들 그리고 브로셔라든지 이런 그 비용들 있죠. 한 2,000부, 3,000부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막 뿌리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또 명함도 많이 찍으셔야 될 거고 부대 비용들이 부가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한테 필요하시면 제가 예산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 있으면 만들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시면은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